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59번째 이야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 야생마를 길들인 어린 왕자.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56년에 필리포스 2세와 에피루스의 공주인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감했던 알렉산드로스는 어른들도 길들이지 못한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버지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리스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히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아주 좋아해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16살이 되자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다녔는데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알렉산드로스는 더욱 용맹해지고 지혜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전쟁으로 정복지를 넓힐 때마다 아버지에게 존경심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정복할 지역이 남지 않을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지도력은 하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빛을 발했는데 마케도니아 군대의 왼쪽 날개를 지휘하면서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고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기원전 336년에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자 갓 20살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필리포스 2세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내 올림피아스가 남편이 다른 왕비를 맞으려는 것을 눈치채고 아들과 공모해 죽였다는 것을 비롯해 이 밖에 마케도니아 귀족이 죽였다는 이야기, 페르시아가 보낸 사람이 죽였다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가 왕위를 계승하자 내부에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트라키아, 일리리아 등이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마케도니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코린토스에서 열린 그리스 도시국가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데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압박해 마케도니아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도시국가들을 제압한 그는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귀족들을 모두 추방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트라키아, 일리리아 등지의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에는 알렉산드로스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으며 전투 중에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도시국가들은 기뻐하며 테바이에 주둔하던 마케도니아 군대를 공격했고 마케도니아에 저항하는 동맹을 결성하기까지 했는데 페르시아도 이 동맹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 동맹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치르려 준비하던 무렵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군대가 테바이를 공격해 하루도 되지 않아서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테바이를 본보기로 다시는 저항할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신전과 시인 핀다로스의 집을 제외한 테바이의 모든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거의 모든 테바이 시민이 마케도니아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도시국가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알렉산드로스가 살아있으며 그의 군사력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알렉산드로스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항복한 도시국가에는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동방정복전쟁.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가 내세운 전쟁의 이유는 그리스의 복수였지만 이것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부실에 불과했습니다. 동방정복전쟁을 떠나기 전에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친구에게 주었는데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자신이 없는 동안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장군 안티파토로스에게 마케도니아를 지키고 그리스를 살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드로스는 아시아 정복 전쟁을 떠났고 이때 유명한 장군 페르디카스, 하르메니온 등도 동행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대군은 트라키아를 통과해서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가로질렀는데 건너편 해안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배에서 가장 먼저 내려 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 군대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에 도착하자 땅에 긴 창을 꽂고 여신 아테나에게 이 땅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묘를 지나갈 때에는 꽃을 바치며 자신도 아킬레우스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점령지를 작게 나누고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소아시아의 페르시아 점령지로 진격한다는 소식에 총독들은 즉시 병사들을 소집하고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병은 모두 2만 명에 달했고 그리스인 장군 멤논이 이끄는 군대까지 돈을 주고 불러들였는데 멤논의 군대는 그라니코스에서 마케도니아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멤논은 뛰어난 전략가로 자신들의 병력이 마케도니아보다 훨씬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면 마케도니아가 제풀에 지쳐 후퇴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때 후퇴하는 길목을 끊고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총독들은 멤논의 전략에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군사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적을 무찌르기로 결정했는데 결과는 페르시아 군대의 참패였습니다. 멤논의 병사들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인인 멤논이 자신에게 대항해 싸웠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들에게 모두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마케도니아가 큰 승리를 거두자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은 성문을 열고 마케도니아 군대를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페르시아가 통치하든 마케도니아가 통치하든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페르시아의 억압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마케도니아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중에서 밀레토스와 할리카르나소스 두 나라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 점령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반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소아시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소아시아까지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정복 전쟁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페르시아의 함대는 강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헬레스폰토스 핵을 공격해서 마케도니아 군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마케도니아 군대는 아시아 땅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친 알렉산드로스는 고심 끝에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했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해안선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또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이집트까지 점령해 동지 중의 해안의 거의 모든 항구를 장악하고 보급로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동안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를 계속 뒤쫓기만 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이수스 근처에서 마케도니아 군대를 따라잡아 몇 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병사가 훨씬 많은데도 번번이 패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군대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다리우스 3세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쫓아가기보다는 항구를 튼튼히 지키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모든 해군 기지를 빼앗겨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패권도 마케도니아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무렵 알렉산드로스는 고민에 빠졌는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소아시아와 페르시아를 점령한다고 해도 정작 그리스를 놓친다면 소용이 없었지만 지금 군대를 되돌리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음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크게 무찔러 스파르타와 페르시아를 압박해 동맹을 포기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에서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군대가 이동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에 놀란 다리우스 3세가 가장 먼저 도망갔고 왕이 도망가자 페르시아 군대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리우스 3세의 어머니, 아내, 아들과 딸은 모두 알렉산드로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리스에서도 마케도니아의 장군 안티파토로스가 반란을 일으키려던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동맹군을 진압했다는 불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메소포타미아 강유역으로 도망친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드로스에게 협상할 생각이 있으니 포로들을 풀어달라고 편지를 썼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헛웃음을 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시아의 왕이다. 감히 왕과 협상을 하겠다고? 얼마 후 다급해진 다리우스 3세는 보상금을 주겠으니 제발 포로를 석방해 달라며 딸을 알렉산드로스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3세는 다시 헬레스폰토스 해협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모든 영토를 마케도니아에 떼어 주겠다고 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여전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작은 땅이 아니었고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손에 넣고 싶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3세의 가족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했습니다. 이집트의 정복.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계속 뒤쫓지 않는 대신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인 시돈, 티레 등도 모두 점령했는데 그중 티레 지역은 완강하게 저항해서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무려 7개월이나 머물러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진격을 저지당해서 시간을 허비한 데 화가 치밀어 이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동지중해를 확실하게 제압했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 군대는 계속해서 페르시아로 향했는데 이집트를 관리하던 페르시아 총독은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다가오자 바로 항복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를 증오해서 그들을 물리쳐준 알렉산드로스를 찬양했고 알렉산드로스도 어릴 때부터 이집트 문명에 관심이 커서 기뻐하며 이집트에서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이집트 문명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이집트 고유의 풍습을 받아들여 멤피스로 가서 이집트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를 신뢰했고 알렉산드로스가 리비아 사막에 있는 시오어시스의 아몬 신전을 방문하자 제사장들은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되었고 직접 새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도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렸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시아 정복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를 여러 곳에 건설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지중해 해안의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자신은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유명한 도시가 되었는데 세계 각 지역에서 학자들이 모여들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과 박물관, 도서관 등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던 파로스 등대는 당시 기술로 어떻게 그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으며 어떤 방법으로 불을 비추었는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페르시아의 멸망. 기원전 331년봉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 페르시아로 출발했는데 그는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윽고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해 9월에 아주르 지역의 가우가멜라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격돌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이 전투를 위해 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족을 끌어모았는데 그 중에는 아르메니아와 인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전투를 앞두고 군대를 정비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대군과 비교하자면 부족했지만 뛰어난 전략으로 다시 한번 페르시아를 무찔렀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또 허겁지겁 도망갔고 페르시아 병사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마케도니아는 도망치는 페르시아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는데 페르시아는 병사 10만 명이 죽었고 마케도니아는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진격해서 페르시아의 중심까지 가서 기원전 330년에는 바빌론을 점령했고 고지어 페르시아의 도시인 수사, 페르세폴리스도 점령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엄청난 양의 황금과 은, 그리고 수많은 보석을 손에 넣었고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을 불태웠는데 페르시아의 운명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뒤쫓았고 다리우스 3세는 결국 박트리아의 총독 베수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후 스스로 박트리아의 왕이 된 베수스를 암살죄로 사형에 처했고 다리우스 3세의 시신을 페르세폴리스로 가지고 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거행해 주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절 카이사르가 정적 폼페이우스를 뒤쫓아 이집트에 왔다 폼페이우스를 죽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몰락시킨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3세의 죽음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의미했으며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3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른 것은
대외적으로 페르시아의 멸망을 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였는데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동쪽으로 전진하고자 했지만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마케도니아는 박트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곳 부족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마케도니아는 결국 이 지역들도 모두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박트리아의 공주 록사나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기원전 327년에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와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카스피해의 남쪽 해안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며 도중에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인도의 많은 지역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고향으로의 기환과 죽음.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갈 작정이었으나 고향이 너무 그리운 병사들은 더 멀리 이동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고향과 달리 비가 많이 내리고 무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전쟁이 지긋지긋해진 병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알렉산드로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많은 전투를 훌륭히 해냈고 이제 포상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마케도니아 군대는 도중에 여러 번 전투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일단 페르시아까지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324년 봄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페르시아의 단결을 위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도시 수사에서 대규모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그 자신도 다리우스 3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다른 마케도니아 장군들도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 결혼했는데 병사들도 거의 모두 아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같은 해에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을 수도로 하는 거대한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웠는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도 불리는 이 제국의 통치권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페르시아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군사권은 마케도니아에 있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페르시아의 전통 복장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이국과 전쟁터를 누빈 나이 든 병사들이 쉬도록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일들이 군대의 불만과 폭동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자신들을 버린다고 생각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폭동을 진압하고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모두 참가하는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든 이제는 모두 마케도니아 제국의 일원이며 앞으로는 모두 단합해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봄에 알렉산드로스는 수도 바빌론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사절단을 만났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또다시 세계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카스피해로 가서 그것이 호수인지 바다인지 직접 보고 싶었고 이슬람 세계도 정복하고 싶었는데 같은 해 6월 악성 말라리아에 걸린 그는 열흘 내내 열에 시달리더니 정신까지 혼미해졌습니다. 2월 12일에 그의 장군들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짓으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았지만 다음날 33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헬레니즘의 세계. 그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한 시대를 호령했으며 자신의 짧은 일생에 걸쳐 전 세계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곳의 그리스의 모습을 닮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 그의 발걸음이 닿은 모든 지역은 오늘날 헬레니즘 세계로 불립니다. 또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점령한 기원전 30년까지 수백 년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립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소아시아 원정 중 고르디움이라는 도시에서의 일인데 제우스 신전에서 승리를 기원했는데 신전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유명한 농부의 수레가 모셔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의 체에 박힌 나무 못에는 나나카마드 나무 껍질이 복잡하게 메어져 있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세계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매듭을 푸는 데 도전하기로 했는데 나무 못을 빼고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칼로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기존의 원칙들을 깨고 매듭을 풀어 세계를 손에 넣을 사람이 되었는데 패기에 넘치는지 어른스럽지 못한 것인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2살 때 아버지 앞에서 사납게 날뛰는 말을 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부케팔라스라는 크고 검은 털의 훌륭한 말은 사나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말을 타겠다고 하는데 말의 머리를 태양을 향하게 하여 안심시킨 후에 완벽하게 이 말을 타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부케팔라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에마가 되었고 이 말은 인도의 히다스페스 강에서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광활한 세계를 내달렸습니다. 그가 정복한 땅은 그의 부하들이 4개의 왕국으로 분할했는데 대제국 페르시아를 적당한 크기로 되돌려 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이 다시 한번 통합될 때까지는 로마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순 번째 이야기, 마케도니아 제국의 분열과 그리스 최후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